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다시 한번 리노공업을 가져왔는데 4월 9일에 나온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연구원님께서 쓰신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리노공업을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탱크처럼 강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오늘 또 이제 퀀트K를 오며 가면서 퀀트K 최근에 올려드린 리노공업의 어떤 전략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이때 4월 초만 해도 3조 뭐 8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뭐 4조 5천억 이상으로 아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현대차증권에서 말씀하신 한 달 정도 전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023년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2,500억, 영업이익 1,100억 정도 해서 기록을 했고요. 당사의 기존 추정치였던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 1,000억 대비 영업이익 측면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렇죠. 4분기 때 너무도 잘 나왔었죠. 그래서 신규 IT 디바이스향 테스트 소켓이 높아졌다. 인건비 절감에 따른 영향이 주요 이유였다.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IT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왜 리노공업은 수혜를 받는 거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 사실 리노공업은 지금 리포트를 다 읽은 겁니다. 뭐냐면 신규 IT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최근에는 그 R&D를 했을 때 R&D를 처음에 리노공업에 많이 맡기거든요. R&D를 리노공업에 맡기면 그 R&D가 결국 나중에 양산까지 갈 때 기존의 파트너랑 가게 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읽혀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칩이 미세화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R&D는 리노공업에서 하고 뭐 다른 양산 칩은 다른 데서 가서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R&D를 한 곳에서 계속 끝까지 양산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칩이 미세화됐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서 굳이 리스크를 안 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 신규 IT 디바이스향 테스트 소켓 비중이 높아졌다. 이게 이 신규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설계, 가공, 사출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의 90%를 내재화했고 기술적 우위에 기초한 일괄 공정 시스템으로 높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원가가 이제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었죠. 그거를 아마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파운드리 고집적화에 따른 여기도 말씀을 드렸죠. 고집적화, 미세화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이랑 신규 IT 디바이스향 테스트 소켓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자, I/O 단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각 단자 간 거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I/O 단자 수 그 출입 그러니까 인하고 아웃 단자 수가 늘어나는데 각 단자 간 거리는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세화 된다는 얘기죠. IEE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글로벌 가장 저명한 전자공학과 학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I/O 간 거리는 40%인가 40% 줄어들게 된다. 아직 2024년이니까 계속 남았죠. I/O 크기가 작아지면 테스트에 쓰이는 소켓도 크기가 미세화되는데 그에 따른 내구성이 약해져서 더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리노공업이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B1, 뭐 B100, B200, GB200 등 이번 새롭게 나오는 칩 이제 내년에 나오죠. AI 반도체 신제품 출시 계획에 따라서 HBM3E가 전체 HBM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25년 각각 42%, 56%, 58%까지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에 들어가는 HBM의 그 I/O 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더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체 HBM 중에서 동사의 테스트 핀과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밌는 건 이 강민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테스트 핀까지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사실 소켓에 대한 얘기까지 하신 건 보면 계속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퀀트K에서도 코멘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HBM 전용 소켓을 만드는 회사는 TSE와하고 리노공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미 염두에 두고 여기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또 함축된 의미가 또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분기별 30에서 47% 내외로 4분기 52.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다.
2024년부터 HBM, AR, VR, NPU, 온디바이스, 온센서 등 IT 사업에서 자체 개발 중인 신규 디바이스 다변화 및 연구개발용 소켓과 리노핀 수요 증가가 동사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거다. 그냥 크게 기여한다고 안 했고 크게 기여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요 증가라는 말씀하셨고 여기 보이시죠? 신규 디바이스, 연구개발용 소켓과 리노핀 수요 증가. 결국 신규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많이 그 IT 업체에서 이제 만들면은 이 회사한테 R&D를 줄 거고, 또 연구개발용 R&D가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양산할 때도 이쪽에서 물량을 태울 거니까 더 좋아질 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로벌 피어 그룹인 UI 그린이라고 하는 그 주요 고객사는 테러다인, 엔비디아, 어드밴티스트나 동사가 더 높은 제품 수명과 미세핀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동사의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비메모리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지는데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UI 그룹, 그러니까 피어 그룹인 UI 그린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만 회사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죠. 최근에 많이 그 2024년 초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을 43이나 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52%가 4분기 나왔는데, 뭐 전반적인 이제 이익률은 뭐 분기별로 해서 30에서 47%인데 굉장히 높은 PER을, 그러니까 멀티플을 주셨죠. 그래서 한 35만 원까지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이때 현재 주가가 25만 원. 네. 그래서 35만 원으로 상향을 한 리포트입니다. 탱크처럼 강하다라고 했는데 퀀트K 리포트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드린 퀀트K의 전략, 그러니까 리노공업에 대한 전략을 잠깐 짚어보면, 일단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퀀트K, 영문으로 퀀트 띄고 K라고 치시면 이렇게 퀀트K가 나옵니다. 퀀트K에서 최근에 멘토 강의 패키지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수강 신청하기로 보면, 잠깐 홍보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존의 강의, 재무제표, 반도체 섹터 공부, 종목 발굴, HTS 기술 쪽 분석, 이걸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강의들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가정의 달 패키지로 오픈을 했으니까요. 한번 내용들을 보시고 본인들이 도움이 되시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결제를 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끝이 정해진 공부가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을 이렇게 리노공업 주시면, 최근에 리노공업 전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리노공업 그리고 MSCI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MSCI 정기 변경 일정표입니다. 이게 5월 정기 리뷰는 5월 15일에 발표를 해요. 그럼 5월 14일에 거의 나오겠죠. 그리고 리밸런싱은 5월 31일. 그러면 그 MSCI 지수와 관련된 연동시켜서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특히 이렇게 리뷰가 있는 기간에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이 지수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어느 정도 벤치마크와 어떻게 보면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리뷰 전에 많이 그 종목을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8월 정기 리뷰, 5월 정기 리뷰면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요거 일정을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AI 온디바이스 수요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4.5조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면 8월 MSCI를 준비하는 기관 투자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MSCI에서 한 4조 이상 정도를 보거든요. 최소 4조 이 정도 이상을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매력 포인트인데, 1차로 리노공업 실적을 보시고 2차로 6월 10일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 WWDC를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에 MSCI 확정 15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되 천천히 분할 매도를 수익 실현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실적 전망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이 기업을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추가로 댓글, 피드백 주시면 그 방향에 맞춰서 또 방향 설정을 해볼 예정이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